같은 무대, 같은 조명, 같은 찬란함.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누구는 무대 위 여왕으로 누구는 조용히 무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스트로스원은 단 한 명의 우승자만을 가렸지만 진짜 성공은 시간이 결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승자보다 더 빛났던 사람, 빛났지만 너무 빨리 사라진 사람, 그리고 단순한 스타가 아닌 문화 아이콘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순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데뷔 이후 누가 가장 성공했는지를 숫자와 내러티브로 증명합니다. 위치 7, 둘이 가장 조용히 사라진 공주님.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무대 위에 선 참가자 모두가 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스트로스원 내에서 7위를 기록한 둘이는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무대 뒤로 물러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 맑고 감미로운 음색, 아이돌 같은 외모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연 중에도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정 표현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최종 결선까지 진출하며 그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의 행보는 다소 조용했습니다. 둘이는 비너스라는 프로젝트 그룹에 합류하며 정다경, 박성현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고 개별 음원도 발매했지만 그 누구도 히트곡이라 부를 만한 결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곡의 퀄리티나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브랜드 정체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한계입니다. 둘이는 공주님 같은 이미지로 출발했지만 이런 스타일은 트로트 시장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송가인이 정통, 홍자가 감성, 김나희가 예능을 잡았다면 둘이는 누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고 자신만의 색깔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팬카페와 유튜브 활동은 존재하지만 강한 결집력이나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시 말해 둘이는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눈에 띄는 예능 출연이나 광고 모델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미스트롯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잠시 반짝였지만 결국 스스로를 드러낼 무언가를 찾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의 정의가 생존 그 이상일 때 둘이는 스스로의 무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멈춰선 셈입니다. 한때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공주님은 이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위치 시읒, 숙행, 묵묵한 베테랑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 숙행은 미스트롯 더 무대에 섰던 많은 참가자 중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수년간 활동해 왔고 방송 이전부터 음악적인 내공을 쌓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험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숙행은 안정감 있는 무대, 파워풀한 성량,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 매너로 결선까지 오르며 실력을 입증했지만 경연 후의 커리어는 전형적인 중견 트로트 가수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능보다는 음악, 광고보다는 공연, SNS보다는 방송 무대에 집중하는 스타일. 그녀는 여러 방송에 꾸준히 출연했고 소극장 콘서트를 개최하며 자신만의 팬층과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성실하고 정직한 커리어는 확실히 존중받아야 할 성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선 약한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아티스트는 쉽게 묻히게 됩니다. 숙행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스타일은 그대로, 이미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특정 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나 방향성도 없었습니다. 이는 곧 그녀가 가진 실력과 무대 경험에도 불구하고 팬층 확장이나 브랜드 가치 상승에는 제약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행은 믿고 듣는 가수로서의 입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연장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음악 여정 속에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기본기를 지키는 보루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숙행의 커리어는 폭발은 없었지만 붕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무대에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는 이름이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공은 화려하지 않고 조용한 울림으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위치 5, 김나희. 예능과 음악, 그 경계에서 살아남은 전략가. 처음 미스트롯의 김나희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개그우먼이 왜 트로트 오디션에 나왔지? 하지만 곧 사람들은 그녀가 가진 진짜 실력과 저력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웃기기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마음을 울리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개그우먼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설 만큼 진지했고 감정선은 깊고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기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방송 이후 김나희는 단순히 가수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능, 광고, MC, 행사, 음원 활동까지. 그녀는 스스로를 엔터테이너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무대에 갇히지 않았고 대중 예능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익숙하지만 특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까르보나라 같은 유쾌한 곡으로는 본인의 밝은 캐릭터를 표현했고 CF와 홍보대사 활동에서는 신뢰감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음악 자체로 대중적 임팩트를 남긴 적은 없습니다. 대표곡이 명확하지 않고 팬덤의 조직화도 크지 않으며 디지털 지표나 앨범 판매량에서도 다른 상위권 경쟁자들에게 밀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나희의 성공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형 플레이어입니다. 예능감, 음악성, 호감도, 사회성 이 모든 요소가 고르게 갖춰진 케이스.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시장에 맞게 배치할 줄 아는 사람.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트로트를 할 수 있는 예능감 있는 멀티 아티스트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단일 스킬보다 복합적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나희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화려하진 않아도 끊임없이 방송국 안팎을 오가며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전략의 승리이자 다방면 생존력의 증거입니다. 위치서 정다경. 가장 조용한 중력, 오래가는 이유. 정다경을 떠올리면 무언가 극적인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음악 관계자들은 그녀를 신뢰합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정다경이라는 브랜드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로스 트로우 이후 폭발적인 스타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한 수준의 방송, 꾸준한 음원 발매, 팬과의 소통 유지. 정다경은 정확하고 안정적인 경로로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룹 비너스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경험했고 개인 활동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특히 좋아요, 가라 그래 같은 곡들은 대중성보다는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팬카페 다경사랑 역시 작지만 따뜻하고 결속력 있는 분위기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재정적 생활적 안정이 곧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다경은 서울 스타시티 고급 아파트를 자력으로 구입했으며 자신만의 경제 기반을 확보한 몇 안 되는 젊은 트로트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소리 높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오래 남을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화제성은 약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탄탄한 자기 관리,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 그리고 절제된 이미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정다경은 지금 하나의 고유 브랜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팬심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신뢰로 쌓아 올린 이름. 바로 그 점에서 그녀의 성공은 매우 지속 가능하고 모범적입니다. 성공이란 반드시 폭발력 있는 스포트라이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다경이 바로 그 예입니다. 위치 3. 홍자. 눈물과 논란을 이겨낸 재탄생의 아이콘. 홍자는 그 누구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곱기보다 깊고 진하며 허스키한 감성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곰탕 보이스라 불렀습니다.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두 번 들으면 빠져들게 되는 독특한 중독성이 있었죠. 미스트로스반 결승전에서 3위를 차지한 홍자는 그 자체로 강렬한 캐릭터였습니다. 슬픔을 노래할 줄 알고 마음을 울릴 줄 알며 스스로의 스토리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9년 전라도 지역 축제 무대에서의 발언은 순식간에 지역 비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팬들의 실망, 언론의 집중 조명, 그리고 한순간에 흔들리는 이미지. 이런 위기는 경우에 따라선 한 사람의 커리어를 끝장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홍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으로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숨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단지 노래로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는 헌혈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팬클럽 홍자시대는 헌혈증, 성금, 쌀 기부 등
매우 체계적이고 꾸준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을 선한 영향력으로 전환한 전략적 회복이자 진심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뮤지컬 서편제에 도전하며 무대 위 연기와 노래를 모두 섭렵했고 어떻게 살아, 눈물의 술잔 등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곡들로 다시 대중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SNS 활동, 라이브 방송은 팬들과의 접점을 유지하며 가수 이상의 브랜드로 성장해 갔습니다. 홍자의 성공은 단순한 음원 성적이나 출연료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이미지 재정립이라는 고차원적 성취입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히 가수의 귀환이 아닌 인간 홍자의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위치이프, 정미애, 노래보다 더 큰 이야기, 인간 승리의 목소리. 정미애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했고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트로트 무대에 올랐고 그 무게만큼이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미스트롯 1에서 2위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탄탄한 실력과 성숙한 감정선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2021년 정미애는 설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혀의 일부를 절제해야 한다는 건 곧 생업의 위기이자 자기 존재의 붕괴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그녀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노래는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극장에 등장한 그녀는 화려한 무대가 아닌 투병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수라는 이름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으로서 다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후 슈퍼맨이 돌아왔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다양한 방송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정미애는 단순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이유를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화려한 음원 차트나 콘서트 스케줄로 가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버티는 힘, 다시 서는 의지, 그리고 진심을 잃지 않는 태도는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수로서도, 엄마로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위대한 승자였습니다. 위치 1, 송가인, 장르를 부활시킨 여왕, 문화 자체가 된 이름. 송가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가수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의 시대를 정의한 아이콘, 장르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한 현상, 그리고 소비와 문화, 감성과 정체성이 교차하는 그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2019년 미스트롯 3이 시작되었을 때 대중의 기대는 단순했습니다. 트로트를 좀 더 젊게, 좀 더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송가인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것을 가장 진실하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의 판소리 기반 음색, 진도 씻김굿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서사, 그리고 무대에서의 절절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발성은 관객들에게 이것이 한국이다 라는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트렌드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적 감성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마 아리랑, 이런 노래들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집단 기억과 감정의 저장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시장 자체를 리포지셔닝한 장본인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른 이후 중장년층은 다시 콘서트장을 찾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는 전통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시장 전체가 깨어났고 소비자층이 재구성되었으며 방송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TV조선은 미스트롯 전국 투어, 굿즈, 광고,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고 송가인은 그 모든 IP 중심의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했습니다. 앨범 초동, 10달러 현장 돌파, 광고 모델로서의 다수 계약, SKT, NH농협, 보혜양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매출 견인,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딴 생가 투어는 진도 지역 관광을 살렸습니다. 이는 문화가 경제를 견인한 가장 이상적인 성공 모델입니다. 그녀의 팬클럽 A게인은 6일 1000명 이상이 활동하는 실버 팬덤의 원형으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던 50대 팬들이 직접 음원을 스트리밍하고 굿즈를 구매하며
기부를 통해 아티스트의 가치를 지키는 전례 없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송가인은 더 이상 미스트롯 우승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K트로트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이며 전통과 현대, 산업과 감성,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 작동하는 문화자산 그 자체입니다. 성공이란 단지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 사람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송가인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스트롯1은 한 명의 스타를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명의 문화 현상을 세상에 등장시킨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송가인입니다. 화려한 무대는 끝났지만 진짜 성공의 무대는 그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단순한 1등이 아니라 시장을 바꾼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것. 이 콘텐츠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스트롯2는 과연 같은 흐름을 만들었는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